미나상 고니치와 아로센스 데스. 오늘은 일본어의 숫자 중 한자 숫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한자수. 오잉? 숫자의 한자수가 뭐예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한국어에도 1, 2, 3, 4 라는 표현과 하나, 둘, 셋, 넷 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같은 경우는 원래 한국에서 쓰던 옛날부터 있던 고유한 숫자다 라고 해서 고유수라고 합니다. 그럼 1, 2, 3, 4는 뭘까요? 1, 2, 3, 4 같은 경우에는 한자가 도입되면서 중국의 한자를 읽는 발음을 우리나라식으로 따라한 수예요. 그래서 그 애들을 한자수라고 해줍니다. 오늘은 그 1, 2, 3, 4, 5, 6, 7, 8, 9, 10에 해당하는 일본어 숫자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 실수로 동영상 이거 강의를 찍어놨는데 동영상을 지워버려가지고 다시 찍는데 낫지 않는 감기와 다시 시작된 녹음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목캔디를 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발음이 뭉개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흑흑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 개 1, 2, 3, 4, 5, 6, 7, 8, 9, 10에 한자 수가 있어요. 먼저 1에 해당하는 한자 수는 이치, 2는 니, 3은 상, 4는 용, 그리고 시, 그리고 요. 4 같은 경우는 읽는 방법이 용, 시, 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일단 1부터 10까지의 한자수를 다 소개해드린 다음에 해드릴게요. 5는 고, 6은 로크, 7은 나나, 그리고 시치, 그리고 8은 하치, 9는 큐, 또 쿡, 10은 주. 이렇게 보시면 검은색의 숫자들과 파란색의 숫자들, 빨간색의 숫자가 있죠. 먼저 검은색의 숫자는 현대에 들어서 자주 사용되는 이 숫자의 이름. 현대에 들어서 자주 사용되는 이 숫자의 이름이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우실 때는 검은색이 기본이다 라고 외워주세요.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용이 되고 전반적인 숫자로서는 검은색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이치부터 주까지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그럼 한 번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부터 10까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파란색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검은색 숫자는 뭐라고 했었죠? 검은색 숫자는 현대에 와서 사용되는 발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파란색 숫자는 옛날 발음이 되겠죠.
물론 빨간색도 옛날 발음입니다. 그런데 파란색과 빨간색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먼저 파란색의 옛날 숫자들이 어느 상황에 사용이 되느냐 하면은, 옛날부터 숫자를 사용해야만 했던 상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언가를 당연히 숫자니까 셀 때, 예를 들어서 뭐 사람,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또 무언가를 셀 때, 년을 셀 때, 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월을 셀 때, 일을 셀 때, 그리고 시간을 셀 때, 이럴 때에는 파란색의 숫자가 사용이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파란색은 어느 상황에? 옛날부터 세는 단위가 있었던 상황에. 옛날부터 세는 단위가 있었던 상황에. 근데 숫자인데 옛날에는 세고 지금은 뭐 안 세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걸 세지 않았어요. 자원이 지금처럼 풍족하지 않았고, 물건이나 무언가를 세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들이 지금처럼 그 의미나 정도가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는 데에 한정적인 것들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또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쭉쭉 가다 보면은 100 이상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큰 수가 되거나 많은 걸 세야 되거나 그래야 하는 상황은 옛날에는 잘 없었다.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언어도 필요가 없다. 그렇다 보니 그런 것들은 현대에 있는 이름으로 표현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약간 감이 오시나요? 하지만 년, 월, 일, 시는 옛날에 부르던 그대로 관용적으로, 그래서 옛날 숫자 이름 그대로 읽어준다. 이거는 지금 외우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얘네들을 세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상을 찍을 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만 이름이 여러 개인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얘네들이 7을 요즘엔 나나라고 하지만 예전엔 17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구나. 9를 지금은 Q라고 하지만 예전엔 Q라고 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파란색이 옛날에 있었던 거 알겠는데 빨간색은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왜 숫자 4만 빨간색이 있어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숫자 4를 의미하고 4라고 한다면, 그리고 죽을 4를 의미하죠. 얘네 둘 다 4라는 발음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4도 예전에 시라는 발음이었지만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시라고 읽어요. 옛날 건물 가시면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죠. 4층 전체가 없는 건물도 있고 4층을 F라고 적어놓는 건물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불길한 거예요. 사람이 좀 중요한 것들이나 이런 거에 자꾸 죽는다를 연상하게끔 하는 발음을 넣으면 그게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재수가 없어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숫자 4를 안 셀 수는 없으니까 피하기 위해서 시 대신에 요라는 발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특히 재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피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사람을 셀 때, 연도를 셀 때, 시간을 셀 때,
돈을 셀 때. 딴 건 몰라도 우리 이렇게 4가지만큼은 죽는 거랑 좀 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 죽는 거 재수없잖아. 이번 연도에 죽는다. 재수없잖아. 이 시간대에 죽는다. 재수없잖아. 이 돈 만지면 죽는다. 재수없잖아. 그래서 이 중요한 4가지는 시 대신에 요를 붙여서 발음을 해줍니다. 숫자 4의 경우에.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검은색 숫자는 현대에 일컬어지는 이 숫자의 이름, 파란색은 옛날에 일컬어지던 이 숫자의 이름, 빨간색은 옛날에 일컬어지던 건데 플러스 뭐라고 할까? 아군 피하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 4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한번 1부터 10까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으니 외워볼까요? 따라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이번엔 한 번에 1, 2, 3, 4, 5, 6, 7, 8, 9, 10 좋습니다. 그럼 1부터 10까지를 배웠으니 이번에는 100과 1000과 만을 해볼게요. 먼저 100에 해당하는 건 샤크라고 읽어줘요. 그리고 1000에 해당하는 건 센이라고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만에 해당하는 건 망이라고 하는데 우리 특별히 1만 같은 경우는 1을 살려서 이치망이라고 해줍니다. 다시 한번 100은 샤크, 1000은 센, 만은 1만은 이치망. 얘네들도 지우고. 참 다행인 게 한국인 입장에서는 일본어를 배우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비슷한 면이 많아서. 그 중에 하나가 숫자 세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이게 뭐냐? 다른 나라 언어를 공부하시다 보면 아실 텐데 숫자 세는 방법이 언어에 따라서 문화권에 따라서 꽤 많이 달라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막 80 같은 숫자를 셀 때도 20을 4에 곱한 걸로 표현하고 막 그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2만이면 2에다가 만 이렇게 하죠. 일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 예를 들어서 12,345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거를 한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먼저 만이지만 우리 일본어에서는 1만이라는 표현을 살려준다 했으니까 1만으로 적어봅시다. 1만 2,345 12,345 그럼 얘를 그대로 일본어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1, 이치, 만, 망, 2, 니, 천, 세, 3, 상, 100, 샤크, 4, 4, 10, 10 밑에다 쓸게요. 5, 5 12,345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옥의 티가 하나 있어요. 뭐냐? 제가 이쪽 발음할 때 발음을 절었죠. 왜냐하면 샤크가 아니고 300을 할 때는 삼백가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시든 언어는 언제나 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언어의 특성은 그냥 무언의 약속이잖아요. 우리 모두들이 이걸 이거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념이 변해감에 따라서, 그리고 더 편한 발음이 생겨남에 따라서 언어는 계속 바뀌어갑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언어는 무조건 편한 걸 쫓아가요. 발음이 편한 거, 생각하기 편한 거. 언어는 어떤 거다? 편한 거.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수단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언어잖아요. 말하고 쓰고 듣고 읽고. 그렇다 보니까 이 도구는 편해야 돼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그렇다 보니까 불편한 게 있으면 편하게 바꿉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샤크라는 예시가 있는 거예요. 자, 100부터 1000까지 한번 가봅시다. 100은 샤크, 200은 뭘까요? 2의 100이니까 니샤크, 300은 3의 100이니까 산샤크. 근데 여러분, 산샤크 발음이 조금 힘듭니다. 안 힘든데요? 하실 수 있지만 왜 힘드냐? 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한국어는 자음보단 모음이 강한 언어예요. 그래서 하이라고 한다면 하이, 제가 방금 아이라고 발음했거든요. 근데도 그냥 하이로 들리시죠? 그런 언어입니다. 근데 일본어는 반대로 자음이 강해요. 그래서 샤크가 있다면 히읗을 강하게 내줘야 돼요. 샤크, 샤크. 이게 뭔 소리냐? 우리는 산야크, 지금 야크라고 했는데도 샤크로 들리죠? 한국인들에겐. 하지만 이러면은 일본인들에게는 어색한 발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야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보세요 한번. 산야크, 산야크. 배에 힘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바꾸자. 좀 더 편한 발음으로. 그래서 나온 게 삼비아크. 삼비아크. 어때요? 좀 더 발음이 편해졌죠? 그래서 300은 300, 400은 4의 100이니까 400. 그 다음에 500은 5의 100이니까 500. 그 다음에 600은 6의 100이니까 600. 인데 어때요? 600, 600. 힘듭니다. 그래서 얘도 바꿔줄 거예요. 근데 한번 땡땡을 붙여볼까요? 그러면 로크비아크. 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편해질까? 하다가 로크야크, 요크라크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 얘가 로비아크가 됩니다. 로비아크. 로크야크보다 훨씬 편하죠, 발음이. 로비아크. 그 다음에 나나 샤크. 다음에 800은 8의 100이니까 하치 샤크. 하치야크, 하치야크. 얘도 힘들어요. 하치야크. 하치야크. 힘듭니다. 그래서 얘도 바꿔줘요. 하치비야크. 하치비야크? 더 힘든데? 그래서 로비야크와 마찬가지로 합비야크. 합비야크. 어때요? 하치야크보다는 합비야크가 좀 더 편하죠. 그 다음에 900은 9의 100이니까 큐야크. 그리고 1000, 센. 이렇게 조금 더 편한 단어를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발음을 고쳐온 것이 기존에 있던 애들을 확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삼비아크가 맞는 표현, 로비아크가 맞는 표현, 합비아크가 맞는 표현입니다. 어때요? 재밌죠?
언어에 있는 예외들도 뭐라 그래야 되지?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하면 재밌습니다. 그냥 배울 거 늘어났네 라기보다는 이게 발음이 더 편하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익혀지실 거예요. 그래서 숫자들이 특히 일본에서는 발음이 변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거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 발음을 했을 때 이게 좀 더 편한데? 싶은 거 하시면 웬만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편한 걸 찾아보려고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천 단위로 가볼까요? 천은 센, 이천은 니센, 삼천은 산센. 산센. 힘든데? 어떻게 해야 편해질까? 산센. 산센. 편하다. 그 다음에 사천은 윤센, 오천은 고센, 육천은 로크센. 인데 여러분, 저희 학생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락세라고 하죠. 얘도 학생을 가크세라고 쓰지만 락세라고 약간 받침처럼 발음을 해줬었어요. 이렇게 쿠가 어딘가에 앞에 있는 애 뒤에 따라오면 받침처럼 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로크센이라고 정직하게 발음하기보다는 록센이라고 받침처럼 발음해 주시면 좋아요. 물론 로크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록센이라고 하시면 조금 더 일본인스러운 일본어를 구사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7천, 나나센, 8천, 하치센. 여러분 생각보다 치읓 발음이랑 시옷 발음을 같이 발음하잖아요. 세게. 그러면 힘들어요. 하치센, 하치센. 그래서 이거 편하게 발음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치젠? 더 힘든데? 그래서 얘는 핫센으로 바꿔줍니다. 핫센. 하치센보단 핫센이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9천, 키우센. 그 다음에 만인데 그냥 만이 아니고 1만, 있지망. 이렇게 해서 산센, 핫센 이 둘의 변화가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 단위 같은 경우는 만이라는 단위 자체가 발음이 편해요. 그렇다 보니 앞에 있는 애들과 결합했을 때 발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편한 발음이라 따로 바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발음이 바뀌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봤으니 예시로 숫자 하나를 같이 읽어볼까요? 뭘로 할까? 만 8,835. 얘를 먼저 어떻게 하자고 했었죠? 얘를 한글로 적어주자. 만인데 1만. 얘를 살려줘서 1만 8,835. 그럼 한번 해볼까요? 1만은 있지망, 8천은 하치센. 근데 하치센 발음이 불편하네. 그래서 핫센.
800은 하치야크. 아, 근데 하치야크 발음이 불편하네. 그래서 합야크. 30 산주 5 5 같이 읽어볼까요? 있지만 핫센 합야크 산주고 있지만 핫센 합야크 산주고 어때요? 간단하게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일본어의 한자 수 기본적인 틀과 읽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끝내기 전에 1부터 10까지만 같이 외워보고 끝낼까요? 그럼 1, 2, 3 5, 6 아이고 다시 1, 2, 3 4, 5, 6 7, 8, 9, 10 한 번에 1, 2, 3, 4, 5, 6, 7, 8, 9, 10 다시 한 번 1, 2, 3, 4, 5, 6, 7, 8, 9, 10 자, 그럼 이렇게 한자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본 오늘의 수업은 끝이 났습니다. 와, 다음에는 오늘 배운 이 한자수를 활용해서 어떤 단위들을 읽는지,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나상, 오츠카레사마 데시타. 바이바이.